각 부위별로 대부분의 헬스장에 구비된 그런 머신들로 제가 루틴을 짜서 엑셀 시트로 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다운받으실 수 있게 댓글에다가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진짜 몸 좋고 운동 많이 했고 오래 했던 사람들은요, 초보자분들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지 않아요. 절대. 중간에 애매한 애들이 그래요. 헬린이 분들께서 헬스장에 주기적으로 갈 수 있고 그 헬스장에 머무는 시간이 생산적이 되게끔 우리의 일상에 하나의 루틴으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을 열심히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체지방률이 40%고 막 골격근량이 20kg예요. 그랬을 때 다시 몸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직장 다닐 때 동료들, 제 주변 친구들, 그런 친구들 중에 수많은 헬린이들과 같이 운동을 많이 했었고 그 헬린이들 중에 일부는 지금 거의 4, 5년째 자기 걸로 만들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잠깐 학교 대표 축구 선수기도 했었고 직장 다닐 때 골프도 쳤었고 대학생 때 MMA 체육관도 다니고 주짓수 체육관도 다녔고 크로스핏도 했었고 볼링도 했었습니다. 결국에 돌고 돌아서 헬스로 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다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만 움직여야지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야. 구조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좀 과하게 힘을 쓰고 크로스핏 같은 경우에도 시간 기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승부욕이 올라오면은 이걸 내가 무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꾸 다치거든요. 우리 사회생활 할 때 스트레스를 풀고 색다른 성취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취미생활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운동인 건 굉장히 건강한 건 맞는데 자꾸 다치니까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헬스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안 그렇기도 하면서 보여지는 모습이 바뀌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보디빌딩이고 피트니스다 보니까 핏하게 바뀐단 말이에요. 몸이 만들어지고 처음 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딱 만났을 때 설명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정도의 핏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것 같다.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자리거나 약속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은연중에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까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마라톤을 한 10년 했어. 풀코스 기록이 서브 3야.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당구를 뭐 한 400단 맞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바쁘잖아요. 말 한마디 더 할 새도 없을 때가 있다고. 그때 설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너스 같은 게 있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취미생활 중에서 가장 저렴해요. 헬스장이라는 게 10년 전이랑 별 가격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PT도 그래요. PT도 굉장히 가성비가 있더라.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 근데 시간이 안 걸리는 건 없잖아요. 어차피 스포츠의 취미가 아니더라도 뭐 내가 뭐 하나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시간이 어차피 들어가야 돼. 장기적으로 좀 기대를 가지면서 시간을 투입해 볼 수 있다. 부상 위험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극도로 조심을 한다면은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큰 부상을 당할지는 정말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동의를 하셨다면 헬스장 나도 다녀볼까? 맨몸 운동만 했었는데 홈트만 했었는데 그냥 유튜브로 보기만 했었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헬스장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집이 있고요. 직장이 있어요. 이게 가까우면 직주 근접이잖아요. 여기서 둘 중에 골라라 그러면 저는 헬스장은 여기예요. 짐. 그래서 직짐 근접입니다. 만약에 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퇴근 시간에 그 교통정체를 뚫고 가야 돼요. 이 시간 동안에 체력 소진도 많이 되고 시간도 많이 가요. 근데 여기서 운동을 해버리면 운동을 1시간 정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집에 갈 사람 다 갔어. 그때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총 드는 시간이 적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헬스장은 직장 근처에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직접 해봤는데 이거 뭐 좀 그래요. 도로에서 퍼지든 지하철에서 퍼지든 버스에서 퍼지든 이미 벌써 퍼졌어. 그렇게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상태에서 내 몸을 끌고 다시 헬스장으로 끌고 가기가 굉장한 부담이다. 그래서 회사 근처에 있는 헬스장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좀 생긴 지 좀 된 데를 좀 보는 게 좋아요. 너무 새로 생긴 거거나 이제 갑자기 최근에 막 주인이 바뀐다거나 이런 데는 좀 봐야 되고, 왜냐면은 이제 헬스장 관련해가지고 금전적인 사건 사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집에 트레이너들 나와서 전단지 뿌리는 것도 봤고 뭐 작년에도 봤고 회사에서 직원들 누구도 오래 다닌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일단은 합격. 사실 좀 웃긴 얘기인데 예전에는 헬스장을 막 임장을 다녔어요. 어디 끊을까 어떤 머신이 있고 렉이 몇 개 있고 뭐 내가 이제 선호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잖아요. 여건이 괜찮은지 보고, 가장 중요시했던 거는 뭐냐면 위생이에요. 위생. 네가 뭔데 헬스장에 위생에 대해서 논의하냐. 내가 손님이잖아. 그럼 위생 상태를 봐야 돼요. 홀이라고 할게요. 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홀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락커라고 할게요. 락커에 이제 뭐가 있죠? 샤워 시설 있잖아요. 샤워 시설을 봐야 돼요. 샤워 시설을 보고 그 배수구만 확인하면은 여기 위생 안 봐도 돼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배수구가 깨끗하잖아요. 여기 무조건 깨끗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에어컨 청소도
계속 하고. 그래서 내가 헬스를 하고 샤워를 하든 안 하든 요걸 꼭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더럽더라도 지금 일시적으로 더러운지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아, 이거는 찌든 때다. 그 다음에는 트레이너의 인상, 태도, 또는 뭐 인사까지. 이걸 꼭 봐야 되는 게, 뭐 나는 어차피 가가지고 트레이너 PT도 안 받을 거 그냥 나 혼자 운동할 건데 라고 하더라도 계속 얼굴 봐야 되거든요.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 회사에서 좀 약간 일이 잘 안 된 날이 있었어요. 스트레스 좀 받았어. 근데 오늘 내가 운동하기로 한 날이니까 스트레스 풀자 해서 갔는데, 대문에서부터 먼저 보이는 사람 얼굴이 똥 씹어 있고 인사도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가끔씩 째려볼 때도 있고 이러면은 스트레스 풀러 왔는데 뭐 하나 또 신경 쓰이는 게 더 생기잖아요. 그럼 짜증이 확 나요. 그리고 뭐 식당에도 있고 뭐 다 있죠. 종업원들이 좀 불친절한 거는 어디든지 다 있는데, 새로 오려는 회원한테 약간 살갑지 않게 얘기를 하고 인사도 잘 안 하고 좀 쉽게 말해 싹퉁바리가 없고 막 기분 나쁘다 그러면요, 사실 이게 내가 선입견이 아니고 내 개인의 통계인데요, 여기서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이 사람이잖아,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버리면 위생 볼 거 없어요. 위생이 더러워요. 배수구가 깨끗하잖아요. 트레이너들도 전부 몸도 좋고 웃고 친절해요.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의 통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누가 반박하실지 모르겠지만 헬스장의 오너가 교육을 하거든요. 지침이 있거나. 그래서 오너가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거거든. 사람마다의 특성도 있지만 그 오너가 신경을 안 쓰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왜냐면 이 사람도 일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일터잖아요. 일터에서 계속 생생 웃을 수 없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이제 오너가 그걸 신경 쓰느냐 안 쓰느냐, 이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헬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헬스장에 있는 장비나 기구들이 사실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사회생활 할 때는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만 오면 내가 좀 작아지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헤아려주고 좀 먼저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공짜로 댕긴 것도 아니고. 아무튼 위생 상태랑 트레이너의 어떤 그런 태도, 그런 직원분들의 태도, 그런 걸 좀 살펴보고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선택을 했다면 등록을 하는 건데, 등록이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는 없지만 등록 기간이 길수록 드라마틱하게 저렴해져요. 거의 저도 지금 항상 1년 단위로 끊고 있는데 한 달에 3만 원 초반대예요. 거의 비싸야 5만 원, 그리고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뭐 만 원대도 있더라고요. 쇼츠에서 한번 봤어요. 헬스장을 등록한 사람들이 헬스장이 100% 다 나와버리면 헬스장 망한대요. 근데 한 20%에서 30%만 나온다는 거예요. 끊어놓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월 단가가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끊게 하는 게 헬스장도 이득이고 윈윈인 거죠. 내가 길게 끊어놓고 다 가버리면 윈윈인 거예요. 자, 그래서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요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는데 무료 OT 2회권, 3회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트레이너 한 명이랑 약속을 잡아가지고 OT를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OT 이번에 등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헬스장에 있는 등머신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PT 영업을 하죠. 고객님 힘은 있으신데 이 지금 궤적만 익숙해지시면 훨씬 더 자극이 잘 들어갈 것 같은데요. 처음 하신 분들 많이 다뤄봤는데 진짜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다른 운동 혹시 오래 하신 거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 몇 회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거는 한 코로나 전쯤에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에 고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창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진짜 정직한 트레이너들만이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또 성실하게 서로 윈윈하고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T를 안 끊는다는 전제 하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PT를 끊으면 제가 설명 드릴 필요가 없죠. PT 선생님을 고르는 그런 팁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좀 이제 또 어떤 그건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개입할 수는 없고, PT를 끊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각 부위별로 대부분의 헬스장에 구비된 그런 머신들로 제가 루틴을 짜서 엑셀 시트로 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다운받으실 수 있게 댓글에다가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이 머신이 있고요, 바벨, 그 다음에 덤벨, 그 다음에 머신,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개를 묶어서 주로 보통 프리 웨이트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초보, 여기로 갈수록 고급자, 초보일수록 머신을 하는 거예요. 초보일수록 머신을 한다. 프리웨이트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컨트롤을 해야 된다. 바벨은 양손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조금 수월해. 덤벨은 양쪽이 따로니까 각각 컨트롤 해야 돼.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머신을 먼저 마스터를 해서, 왜냐면 머신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됐을 거잖아요. 머신이 가는 길대로 갔을 때 자극이 들어오게끔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잘 모를 때는 머신, 그래서 바벨, 덤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테크닉이나 운동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멋있는 건 뭐냐면, 이 머신의 레벨 자체도 되게 다양해요. 사실은 완전 고급자, 내가 할 것까지 다 해봤어, 다 해보고 진짜 어떤 한 특정 부위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내 몸에 맞는 요 머신의 궤적을 내가 한번 빌려보자
하는 그 정도 수준의 고급자들은 다시 머신이 되는 거예요. 요거 안 하고 머신만 한다는 건 아니고 고급자가 머신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만큼 초보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머신, 전신을 머신으로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바벨은 뛰어넘고 덤벨은 어떤 종목을 말씀드릴 거냐면 단관절 운동, 그 복합 관절 운동, 스쿼트, 바벨로우, 데드리프트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관절만 움직이는 운동들을 덤벨로 해나가실 수 있게끔 루틴을 구성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유산소를 또 물어보실 것 같은데 유산소는 얘기를 안 드릴 거예요. 유산소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살을 빼기 위한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지방률 기준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각 체지방률 구간별로 제가 직접 살아본 구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20%를 기준으로 높으신 분들은요, 왜 저는 유산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식사 조절해요. 식사를 줄이고요. 많이 걸어요. 이렇게 해서 20%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니면서 진짜 딱 만 3년 되니까 몸이 바뀌어버리더라고. 배가 이렇게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때 약간 이렇게 좀 핏한 셔츠 같은 것들이 여기가 단추가 다 탱기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와, 이거 안 되겠다. 그때 당시 인바디 기록이 없는데 체중도 많이도 안 나가요. 지금은 98kg인데 그때 90kg였거든요. 근데 몸은 더 돼지였어. 그때 제가 그냥 먹는 거를 1인분씩 먹자. 한 끼에 1인분씩만 먹고 그걸 자가용으로 출퇴근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로 바꿨어요. 한 달 하니까 살 빠져요. 체지방 내려온다고. 뭐 러닝머신 타고 뭐 밖에서 러닝하고 여러 가지 뭐 사이클 타고 이런 걸 제가 추천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가 넘으면 식사 줄이고 많이 움직이면 돼요. 오히려 간단해. 그리고 20%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이거대로 유산소가 필요 없어요. 그냥 운동 강도를 뽑아내면 돼요. 유산소를 할 시간에 우리가 웨이트 운동 강도 뽑아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물론 이 기준은 다르겠지만 이게 제가 유산소를 특별히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이유고, 공감이 되셨다면 지금부터 이제 머신으로 우리가 헬린이 초보자분들께서 이 헬스라는 활동 자체를 우리의 일상의 소프트 랜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서부터 갈게요. 밑에서부터. 하체 있잖아요. 하체. 유튜브에서 이런 거 봤어요. 패션 근육을 위해서 하체가 필요 없다. 하체할 시간에 상체하면 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저는 이거 좀 틀린 얘기라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즉 나이를 들수록 계속 중요해지는 게 하체입니다. 30대 초반에는 하체 운동 쉬었다가 해도 다시 올라와요. 후반에는 하체 운동 안 했다가 하니까 안 올라와. 진짜. 하체 근육이 많다는 거는 뭐랄까 에너지를 소진하는 공장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적인 측면에서도 무조건 좋고요. 근비대적인 측면에서도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자, 하체는 앞다리, 뒷다리 요렇게만 나누겠습니다. 대퇴, 메뚜구, 직근, 내전근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빼고 그냥 앞다리, 뒷다리만 보면 됩니다. 앞다리는요, 팔이랑 비교하면 팔을 굽힐 때는 삼두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팔을 쫙 폈을 때 삼두에 힘 들어가잖아요. 요게 무릎이란 말이에요. 무릎, 다리로 치면. 그러니까 다리를 쫙 뻗으면 앞다리에 힘이 빡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 근육의 대가리가 3개라서 삼두고, 여기 대퇴가 이제 허벅지인데 대퇴에 대가리가 4개가 해서 대퇴 사두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앞다리인데, 앞다리는 무릎을 펴준다. 레그 익스텐션. 그리고 뒷다리는 반대로 팔에 있는 이두랑 똑같죠? 이두는 팔을 접을 때 수축되잖아요. 그 이두에 해당하는 게 요 대퇴 이두입니다. 여기 뒷다리예요. 뒷다리는 무릎을 접어줘야 돼. 그게 뭐냐면 이제 레그 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종합을 레그 프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그 판때기를 발로 미는 거. 요거를 하는데 첫 주차에는 그냥 무게 아무것도 안 꼽을 거예요. 그냥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하체 요 3가지 종목으로 구성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상체가 있잖아요. 상체는 앞방, 뒷방이 있는데 앞방은 밀기고요. 뒷방은 당기기예요. 요거 다 머신으로 해야 됩니다. 밀기는 체스트 프레스, 앉아서 미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숄더 프레스, 앉아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단은 체스트 프레스와 숄더 프레스, 밀기 동작. 가슴과 어깨는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기기, 우리가 제일 익숙한 거, 랩풀다운. 대롱대롱 매달린 거 있잖아요. 빡 길쭉한 거. 앉아가지고 무릎에 패드 딱 대고 이렇게 당기는 거 있잖아요. 요 랩풀다운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등에 대한 신경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랩풀다운으로 볼륨을 꽉꽉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등인가 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재미있게 루틴들을 구성해 갈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랩풀다운에 많은 집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은 시티드 로우. 시티드 로우는
앉아서 당기는 거예요. 앉아서 패드를 가슴에 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핀을 빼가지고 앞뒤로 하면서 자기 몸에 맞출 수가 있는데, 가슴 패드를 한 3칸 앞으로 하고 또 의자 높이를 한 2칸 밑으로 했을 때가 최적인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큰일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앉았는데 이게 팔이 안 닿으면 당연히 팔 닿게끔 이거 하고 약간 이 정도 수준으로,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 궤적을 맞추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요 2종목씩 있는 거죠. 퇴근 시간에 주로 헬스장 가잖아요. 자리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랩풀다운은 이제 어시스트 풀업. 어시스트 풀업은 그 치닝 디핑 머신처럼 생겼는데, 이게 발로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어시스트가 있고 무릎을 받치고 어시스트 할 수 있는 게 있고, 랩풀다운이 우선이지만 랩풀다운에 손님이 너무 오래 앉아있고 줄이 서 있어. 그러면 난 어시스트 풀업을 하는 거다. 시티드 로우 같은 경우에는 롱풀로 하면 됩니다. 롱풀은 이제 보통 케이블에다가 손잡이 달아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당기는 건데, 이것도 시티드 로우라는 머신이랑 기능은 똑같습니다. 각각 이렇게 대체를 하시면 되고, 체스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어시스트 딥스로 대체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벤치프레스 하는 거 어떻습니까?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지만 뭐랬습니까 제가? 체지방률 40%에 골격근량 20kg라 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완전 제로 베이스는 아니에요. 푸시업을 하면 되죠. 푸시업은 집에서 해도 되니까 좀 더 가슴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헬스장 갔으니까. 그죠? 숄더 프레스는 별도 대체할 만한 머신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숄더 프레스 할라 했어. 자리가 있어. 그럼 체스트 프레스를 해. 체스트 프레스에 자리가 있어. 그럼 이거 대신에 어시스트 딥스 해. 그러고 나면 숄더 프레스 자리가 낫겠죠? 아니라면 좀 기다리면 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2개 이상 머신이 있으면 제일 좋고, 이제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3개는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자, 물론 뭐 갖다 붙이려면 많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아는데, 헬린의 입장에서 지금 이 헬스라는 액티비티 자체를 우리 일상에 녹여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종목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머신이에요, 머신. 그 다음에 여기는 프리 아까 프리웨이트라 했어. 프리웨이트 덤벨. 요거는 우리가 암컬, 덤벨, 익스텐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자, 글씨가 조금 죄송합니다. 암컬은 2두, 덤벨 익스텐션은 3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어깨죠. 요건 이제 다 덤벨 아령 들고 하는 거예요. 아령 들고 하는 건데, 암컬은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에 운동 유튜버, 바디 프로필 이런 말도 없을 시절에 헬스 하면은 아령 들고 막 딱 그렸던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요게 암컬이고요. 요거 2두를 발달시켜주고, 우리가 이 큰 근육이 재밌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소근육인 팔, 어깨, 삼두 이런 것들을 조금 등한시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초보기 때문에 이게 궤도에 빨리 올라오거든요. 그럼 얘가 나중에 따라가려면 또 약간 엇박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어깨를 꼭 같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덤벨 익스텐션은 한 팔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집에서 예전에 아버지가 7kg짜리 아령 사주셨을 때 피아노 의자에 앉아가지고 베란다 유리 보면서 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잡아요. 덤벨을 쥐고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 오른손이 왼쪽 팔에 뭐가 있구나, 내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데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꼼찔꼼찔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걸 두 손으로 하면은 좀 무거운 덤벨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이걸 주워가지고 머리 위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보다도 이 만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요걸 추천드리고, 그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덤벨을 손에 쥐고 옆 어깨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할 때 우리가 가슴을 열고 하기를 저는 권고를 드리는데, 이게 어깨가 찝힐 수가 있거든요. 많이 못 올라와요. 우리가 좀 여기 말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요걸 열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팔을 너무 몸 옆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살짝 앞으로 하셔도 돼요. 이게 180도면 여기서 한 30도 정도만 들어와가지고 요 정도로 해주면서 좀 멀리 던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초보자를 위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빠진 게 있나요? 복근 빠졌죠, 복근. 복근은 아직 하지 마세요. 복근은 일단은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하기 싫어요. 배만 아파. 운동 강도를 통해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체지방 레벨을 좀 낮춰가면은 뭔가 여기부터 좀 뭔가 보이거든요. 그때 하시면 돼요. 그때 여기서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하시면 되고, 한때 뭐가 보였는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헬린이 루틴에서는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머신 얘기를 한번 하자면은, 머신 중에는 이제 픽 머신이랑 원판 머신이 있습니다. 픽 머신은 핀만 딱 꽂았다 뺐다 하면은 무게가 조절되는 거고, 원판 머신은 원판을 꼽았다 뺐다 하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것 중에 원판 머신 딱 하나 있습니다. 요거 레그 프레스. 자, 그 다음에 핀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케이블 있고 벨트가 있습니다. 벨트. 케이블 대신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처럼 벨트가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좀 드물어요. 드문데 완전 선수분들은 이제 벨트 머신만의 어떤 뭔가 감이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를 체감할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머신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제가 요거를 각 종목별로 주 4회로
쪼개가지고 엑셀 시트에다 정리를 했고 5주 루틴, 그 다음 또 5주 루틴 해가지고 10주 정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3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3주를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더 최근에 연구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66일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럼 66일이면 10주잖아요. 10주를 해야지 내가 습관이 돼요. 근데 이제 요 루틴은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에는 5주 정도만 하면 되고 5주에서 좀 더 디벨롭된 하나의 5주가 또 갈 거예요. 그래서 총 10주가 돼서 이 헬스장이라는 이 루틴 자체가 내 일상에 확 들어오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게 더 루틴이란 다이어리입니다. 제 스스로가 뭔가 루틴화를 시키지 않으면 그 잘 무너지는 스타일의 인간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조금 더 신중하게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왔었고 자꾸 혼자 생각으로 하고 그 휘발되는 기록으로만 하다 보니까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나 그리고 좀 최근에 연구 결과들 보태가지고 제가 다이어리를 개발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본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기록하기 위해서 별도의 노트를 쓰시라는 얘기는 안 드릴 테고 이거는 이제 내가 나만의 습관을 만들고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나간다고 했을 때에 그걸 관리하기 좋은 그런 이제 다이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루틴을 3개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루틴 자체를 정의를 내린 다음에 데일리 단위로, 위클리 단위로 이렇게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별로 이제 복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좀 틀렸구나. 이 정도로 조정만 하면 끝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메타인지를 높여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제가 올려놨는데 이게 70일 다니다 보니까 2권 사시는 분도 있고 3권 사시는 분도 있고 선물 주시는 분도 있고 저희 몸자 스토어에 상품 2가지가 있죠. 오징어랑 더 루틴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매하시게 되면 이 사용법 자체를 제가 10분짜리 영상으로 따로 또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 링크도 이 영상 댓글에 같이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헬스라는 취미에 새롭게 처음으로 도전을 해보시게 된다면 저는 그걸로 굉장히 만족을 할 것 같거든요.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또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헬스장 가가지고 그 운동 잘하고 몸 좋아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 있죠. 물어보는 거. 혹시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패드가 이게 조절이 잘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진짜 몸 좋고 운동 많이 했고 오래 했던 사람들은요. 초보자분들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지 않아요. 절대. 중간에 애매한 애들이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 공간에서만 지금 초보인 거지 인간 자체가 초보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돈 내고 온 손님이라 그러면 눈빛 초롱초롱하게 해서 하면 돼요. 완전 운동 안 하신 분, 완전 초보자분 와서 운동하면 대단하시다. 지금까지 운동 말고 딴 거 하시느라고 운동 안 하셨겠지만 그 지금 운동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나도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뭘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나 진짜 내 아는 거 다 알려줄 수 있어. 근데 오히려 내가 먼저 가서 딱 봐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헬창들이 또 은근히 태토끼가 없어갖고 애견이거든요. 괜히 가서 먼저 얘기해주면 좀 너무 오지랖화가 되나?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주눅도 필요 없다. 예? 내가 이 구역의 고객이다. 두 번째는 헬창들한테 먼저 가서 물어보면 너무 친절하게 얘기해준다. 근데 애매한 헬창한테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걸 꼭 명심해 주시면은 헬스장 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더 가벼워지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헬스 라이프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